자, 1학년 여러분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집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진짜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집합이라는 거는 결국 경우의 수다. 이 집합은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올바른 관점이다 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합집합과 교집합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여집합은 직접 구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했다. 그거를 위해서 도입된 도구가 바로 여집합이다. 그리고 여집합은 이 명제에서도 대우명제, 또 명제를 부정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선 여사건, 이렇게 광범위하게 굉장히 일관된 그런 관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집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하고 연관 지어서 이 집합을 이 경우의 수로 바라보는 관점을 쭉 이어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기로 했죠. 이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 교과 목차에 해당하는 그 모델로 계속해서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시작을 합시다. 자, 이 4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었던 4번 문제는 첫 집합 프린트에 대한 4번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새롭게 올려준 프린트에서 4번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고, 일단은 규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학급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메신저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집합이 40명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NU가 해두고, 그 다음에 N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35명. 자, 여기 N이라고 했지만은 집합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N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35명이고요. N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을 우리가 B라고 하면은 얘가 25명. 두 메신저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이 2명이었을 때 N메신저만 사용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결국에는 N 메신저만이니까 N은 사용하지만 M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우리는 순수한 N 메신저만 사용하는 학생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엄밀한 증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수학적인 방법론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 진짜 잘 사용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식으로만 전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릿속에서 그거를 그려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서 꺼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그런 도구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A라는 집합이 35명이고요. B라는 집합이 우리가 25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정확히 여기에 구성 요소들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두 메신저 중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은 학생, 즉 A도 사용하지 않고 B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밖에를 얘기하겠죠. 요 놈이 2명이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요 놈이 2명이니까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2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우리가 파악한 거는 NA 합집합 B가 40 빼기 2인 38명이다 라는 것들은 확실히 파악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여러분들 항상 가장 영향력 있는 걸 먼저 고정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은요,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X라는 미지수를 여기다가 도입을 해 보시면요,
자, 이거를 도입하는 순간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A 합집합 B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순수한 A, 순수한 B, 그 다음에 A하고 B가 겹치는 부분.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해 놓으시면은 순수한 A와 순수한 B도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먼저 고정해 놓고 시작을 하시면, 자, 그러면은 전체 35명인데 겹치는 부분이 X니까 순수한 부분은 35 빼기 X라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35 마이너스 X를 구하고 싶은데 저거를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X라는 걸 먼저 구해서 35 빼기 X를 구하겠다. 이게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전체 25명인데 겹치는 부분이 X니까 순수한 부분은 25 마이너스 X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가 38명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A 교집합 B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은 A 합집합 B는 서로 소인 세 개의 집합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35-X 더하기 X 더하기 25-X가 38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60 빼기 X가 38명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X, 즉 M과 N 메신저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60 빼기 38에서 22명이겠구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체 35명에서 겹치는 부분 22명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3명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것도 경우의 수랑 똑같은 게 아까랑 전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즉 전체 집합의 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 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 겹치는 부분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일단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을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보시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지금이랑 똑같이 볼 거예요. 전체 효철인의 반 40명이라는 규모가 40명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요. 트와이스 팬클럽에 가입한 학생 28명 있어요. 자, A라고 적읍시다. 트와이스 팬클럽 가입한 학생 28명. 그 다음에 블랙핑크 팬클럽에 가입한 학생들 22명이고요. 모두 가입한 학생에 대해서 구하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트와이스, 블랙핑크.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 블랙핑크의 제니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블랙핑크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와이스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트와이스와 블랙핑크를 둘 다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그럴 때 모두 가입한 학생이 중요하니까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모두 가입한 학생이 있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가입한 학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고정시켜 봅시다. X라고. 자, 그러면은 자, 전체 28명 중에서 순수하게 트와이스만 좋아하는 학생은 28 빼기 X가 될 거고요. 반대로 순수하게 블랙핑크만 좋아하는 학생은 22 빼기 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자, 이 A 합집합 B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지만은 전체 집합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왜냐? 나는 블랙핑크하고 트와이스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현자다. 나는 어떤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진 친구들도 있는가 반면에 블랙핑크 트와이스 말고 난 여자친구. 난 누구. 이렇게 각자 취향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아이돌 멤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몰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X라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최대 n명이고 최소 n명일 때 우리는 n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사실 그냥 구해도 되고 유형화시켜도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상관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면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합집합 B가 있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 세 개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전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요 놈이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요 놈은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반대로 요 놈이 감소하게 되면은 요 놈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NA 합집합 B는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같이 있는데 이거의 상관관계는, 자, 교집합이 많아질수록, 즉 나는 블랙핑크도 좋고 트와이스도 좋아, 이런 겹치는 학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집합의 인원수는 줄어들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왜냐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교집합이 언제 커지는지, 교집합이 언제 작아지는지 좀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이 교집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합집합은 커지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도 작아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여기서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교집합과 최소값은 여기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즉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즉 이 바깥에 해당하는 영역에 만약에 Y라고 한다면 이 Y라는 놈이 최소일 때 교집합도 최소이다. 왜냐면 교집합이 작아지면 얘의 몸집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작아지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하고 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거를 대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교집합의 최소값은, 여기에 있는 놈이 가장 작을 때야. 자, 언제 가장 작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트와이스 또는 블랙핑크를 다 좋아해버리면 여기가 없어지겠죠. 그쵸? 왜냐면 그거의 바깥, 현자도 없어지고 다른 팬클럽인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그쵸? 즉 Y가 0일 때입니다. 즉 이게 0이라는 건요, A 합집합 B의 원소가 전체 집합일 때 겠죠. 그때 교집합은 가장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일 때는 좀 구하기가 간단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N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때가 최소이구나. 자, 우리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분할된 이 세 개를 그냥 다 더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더해주시면 XX 없어지고, 50 마이너스 X가 규모인 40이잖아요. 그쵸? 전체 집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값은 X가 10일 때의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는 당연히 얘가 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사실은 뭔가를 밝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지금 이 교집합이 어정쩡하게 지금 걸쳐 있잖아요. 세 부분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결국에 가장 교집합이 많을 때는 이럴 때 아닐까요? 뭐 빠지는 거 없이 그냥 하나가 다 포함돼. 그럴 때가 제일 교집합이 많겠죠. 왜냐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습니다.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될 때 가장 교집합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 지금 28이고 20인데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려면 얘가 포함돼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쵸? 왜냐면 28개인데 22개가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22개. 즉 B가 A에 포함될 때가 교집합의 원소는 최대가 되겠구나. 자,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포함될 때니까 따라서 이 M이라는 거는 22가 되겠구나.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22 더하기 10이니까 32가 되겠구나.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두 개 똑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경우의 수라는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규모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식화했었지만은 사실은 순수한 A와 순수한 B 그리고 겹치는 부분 이거를 더해서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데에서는. 자, 반드시 이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거로 가져가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교과서에 나온 목차로는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자, A라는 집합을 1, 2, 3, 4, 5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2의 n제곱에서 2의 5제곱개 즉 32개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A의 부분집합 중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얘는요 1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1을 껴 넣는 방식으로 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을 하나 제외했으니까 2의 5 빼기 1 이렇게 해서 2의 4제곱개 라고 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은 포함하지만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1은 포함을 해놓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2는 제껴놓고 나머지 3, 4, 5로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1을 껴넣는 방식으로 부분집합을 만들었었죠. 즉 2의 5 빼기 2, 즉 2의 세제곱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교과서에서 괜히 이 문제를 예제 문제로 다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이 모델로 끌고 와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부분집합의 수를 그냥 구하는 거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풀어보면서 자, 결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집합 A는 A, B, C, D, E, F, G 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를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전체는 2의 7제곱이어야 되는데 자, A, B를 모두 원소로 갖기 때문에 마치 이 A, B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로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A, B를 껴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즉 나머지 5개, 즉 2개를 제외한 2의 5제곱개가 바로 A, B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개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을 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앞으로 모든 문제들은 다 이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볼 건데 7번은 두 집합 A는 1, 2, 3 있고요. 자, B는 2, 3, 5, 7, 11에 대하여 자, 보시면 A 합집합 X가 X이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교집합 X는 X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보시면은 집합 X의 개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 목차 중에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즉, 이 x라는 놈이 포함될 수 있는 전체 규모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 중에서 혹시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원소는 없는지, 포함하지 말아야 될 원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X에 대해서 한번 경계를 따져보면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있죠. A 합집합 X가 X다. 자, 합집합을 했을 때 X가 X가 된다는 거는 A가 X에 포함이 되는 이런 관계식이 있어야지만 합집합이 X가 되는 거죠. 즉, 이 A라는 거는, X라는 거는 A를 포함하는 집합이겠구나. 라고 이 하한선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한 가지 조건은 요게 또 있습니다. 즉, A 합집합 B 교집합 X는 X이구나. 즉, 교집합이 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X라는 놈은 A 합집합 B에는 포함이 되고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구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X라는 놈의 규모를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이구나. 그렇죠. 즉, 이 A 합집합 B를 먼저 구하시면요. A 합집합 B는 교집합이 2, 3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5, 7, 11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 A 합집합 B는요. 원소가 6개인 집합이 되죠. 즉, 그래서 2에 6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조건을 더 해석을 해보니까 A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를 반드시 포함을 한다라는 거는 자, A는 1, 2, 3인데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1, 2,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되겠죠? 맞습니다. 즉, 6제곱 중에서 이 1, 2,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개수다. 이게 똑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계가 되겠구나. 자, 똑같이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뭔지 그걸 통해서 제외해 나가서 결국엔 이렇게 답을 내는 그런 게 교과 목차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과 목차대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쌤이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고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 X라는 조건이 이 조건을 제외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시다. 자, X와 1, 2, 3과의 교집합이 3이다. 라는 조건과 나머지 X와 교집합 A 합집합 B는 X이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자, 역시나 집합 X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는 뭔가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라는 것들까지는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끼더라도 우리가 규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보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X가 X이기 때문에 이 X라는 거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조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바로 보이는 거. X 교집합 1, 2, 3이니까 이 3이 여기도 있지만은 교집합의 원소니까 반드시 3은 X의 원소여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해서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지만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3을 제외하고 즉 2의 601은 2의 5제곱이다 라며 답을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쌤도 사실 이런 실수를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고 아싸 풀었다 하고 답을 보니까 웬걸 답이 8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좌절감이 들고 또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과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
X 교집합 1, 2, 3이라는 거는 X가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X가 3만 포함할 수 있지만은 자, 다른 거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사실은 1과 2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집합이 3이 되려면은 X가 1, 2는 포함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3은 포함하지만 1과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어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요 교과 모델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교과서에는 이 세 가지 모델이 같이 있다라는 거, 어느 교과서에도 있다라는 거, 즉 포함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즉 이거는 교집합의 경우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만 돼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3은 포함하지만 1, 2를 포함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6개 중에서 3개를 빼준 2의 세제곱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8번 계속 보겠습니다. 역시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자, U라는 부분이 규모가 있고요. 1, 2, 3, 4에서 10까지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는 1, 2, 3, 4, 5. 자, B가 1, 3, 5, 7, 9일 때요. 자,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연이어서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 개념의 틀로 바라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사고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개념의 틀은 내가 이거는 이렇게 꼭 바라봐야겠다 라고 계속 정리하기 위해서 복습, 또 복습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 많이 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역시나 이것도 전체 집합이 있고 A, B가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1, 2, 3, 4, 5, 9, 1, 3, 5, 7, 9니까 교집합에 1, 3, 5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4가 있고 그 다음에 7과 9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린다라고 했지만 혹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고 나서 판단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C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서 우리는 이 C가 이 전체 U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포함을 할까? 또 어떤 거를 포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을 좀 던져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기 때문에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저걸 보면서 딱 그게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바로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C가 U의 부분집합이고 이 C가 어떤 거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포함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과연 C가 어떤 거를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여야 되기 때문에 합집합 바로 바라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A하고 B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C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는 건 A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자, 지금 얘는요, 같기 때문에 상호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A 합집합 C는요, A를 포함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A 또는 B, C니까 A는 반드시 포함하게 되죠. C도 포함하게 되겠지만 우리 C는 모르니까. 자, A에 대해서 보면은, 자, 지금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려면은, 이 B 합집합 C에 A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B 중에서 B 합집합 C가 A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 중에서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C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쵸? 왜냐면 B에는 포함되지만 B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C가 포함해야 되지 A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B에 포함되지 않지만 A에 포함되는 이 4를 포함을 한다면은 이미 135는 갖고 있고 2, 4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A가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만 보자면 뭔가 갈라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확실히 그려놨기 때문에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을 갈라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이 방향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방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 합집합 C에는 반드시 B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B가 A 합집합 C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A에는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이 B의 원소들을 C가 갖고 있어야지만 B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35는 동시에 포함을 하지만 이 79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 79를 갖고 있어야지 A 합집합 C가 B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79 역시 C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 됐죠. 이 C라는 거는 U의 부분집합인데, 자, 이 위식을 통해서 C라는 놈은 이 4를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식을 통해서 7과 9를 포함해야 되는구나. 즉, U의 부분집합 중에서 2와 4와 7과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거는 2의 전체 10개 중에서 반드시 4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2의 6제곱, 즉 64개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뭘 포함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전개를 해서 A를 포함하고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뭘 포함하고 있을까? B를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이 C라는 놈은 이 B 중에 없는 A의 원소, 그리고 A 중에 없는 B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7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의 10 빼기 4에서 2의 6제곱. 자,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마저 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 이 일품의 고난이도 문제에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셨겠지만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보고 새롭게 전개를 해내면은 아마 반드시 좀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전체 집합 U의 규모를 봐야겠죠. 자,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두 부분 집합 A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B 1, 3, 5, 7, 9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U의 부분집합 X의 개수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X는 U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 뭘 포함해야 되고 뭘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 조건을 보니까 A 교집합 X가 A. 즉 이 X라는 놈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A의 원소 1, 2, 3은 제외해야겠다라는 계산이 아마 쓸 겁니다. 즉 전체 U의 원소의 개수는 2의 10개인데 그 중에 이 3개는 반드시 빼야겠구나.
여기까지는 거의 다 가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x하고 b의 관계였으면 참 좋겠지만은 굳이 x 빼기 a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b와의 교집합이 7, 9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자, 여기서 아마 두 갈래로 갈릴 겁니다. 자, 자기가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는 x 빼기 a 교집합 b니까 나는 x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럼 x에 대해서 좀 분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한번 바꿔볼까? 그럼 얘는 x 교집합 a 이거니까 x b 빼기 a, 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b 빼기 a는 뭐야? 1, 2, 3이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빼면은 5, 7, 9가 나오네요. 이렇게도 풀리네요. 자, 요렇게 되는 놈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내셨을 겁니다.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걸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그리는 순간 제가 앞서서 들어줬던 얘 기억나시죠? 자, 교집합 보니까 얘랑 교집합에서 7, 9니까 얘는 7, 9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놈이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케이스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교집합이니까 7, 9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죠. 자, 이걸로도 해결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은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 관계가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자, a, 왜냐면 x가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확실한 A하고 B의 관계를 좀 찾아야 되니까 A하고 B는 교집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1하고 3이. 자, 그러면은 1, 2, 3인데 그 중에 이렇게 그려져서 A하고 B의 교집합은 1, 3 이렇게 있고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2가 이렇게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하면은 x 빼기 a니까 이 부분이랑 b의 교집합이 7, 9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a의 원소들은 다 밝혀졌고요. b의 원소들 중에 1, 3, 7, 9는 밝혀졌는데 하나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죠. 자, 뭘까요? 자, 5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는 1, 2, 3, 7,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까지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쭉 따라오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1, 2, 3, 7, 9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얘는 2의 10 빼기 5 해서 2의 5제곱, 즉 32개다 라는 결론을 내린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쌤이 이렇게 가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자, 만약에 얘가 이 5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가 포함되는 순간 5는 여기 있지 말아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5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x라는 놈은 1, 2, 3, 7,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도 하지만 5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식으로 밝혀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1, 2, 3을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교집합이 7, 9가 돼서 7, 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구나 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5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지만 교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2의 4제곱 해서 16개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역시나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더라도 이것만 포함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나 시험에서 이게 해석이 되지가 않았어. 혹시나 이 문제를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이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자, A가 지금 1, 2, 3이고요. B가 1, 3, 5, 7, 9잖아요. 즉, 여러분들 A의 합집합 B, 즉 우리에게 지금 밝혀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6개죠. 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 6개 내에서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즉 2의 4제곱이거나 아니면 이 6개가 모듈이 포함된 2의 6제곱이거나 아마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팁도 여러분들 하나 더 드렸습니다. 자, 잘 정리하세요. 지금 쭉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교과 모델화 시켜서 봐야 된다. 근데 그 교과 모델 중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규모, 즉 원소의 개수를 봐야 됐고 그 원소의 개수 중에서 어떤 건 포함이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게 교과서 기본 예제에 있었다. 즉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그 교과 모델화 시켜서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조금 더 충격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전체 집합이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B, U를 만족시키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일까?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는 계속 집합의 개수를 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